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프로축구 K리그와 FC 서울을 대표하는 기성용 선수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FC 서울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기성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즌 중에는 잘 방송 출연 좀 잘 안 하잖아요, 사실. 근데 네. 어떻게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 출연을 하게 되는데 뭐 출연 결심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생각한 건가요? 일단 시즌 중에는 사실 좀 부담감도 있고요. 이제 또 성적에 대한 또 그런 결과에 대한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방송 출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또 좋은 프로그램에서 또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결정을 했고요. 오늘 이제 또 여기 계시는 분들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또 많은 팬들에게도 저의 얘기를 잘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 출연 한 몇 년 만이죠? 방송 출연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쵸. 네, 월드컵 이후에 처음인 것 같아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이후에. 네네네.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정말 러브콜을 오래 드렸는데 네. 드디어 몇 달 만에 이렇게 나와주셨어요. 네. 또 우리 기성용 선수 출연한다고 하니까 저희 MBN이 아주 들썩들썩했습니다. 진짜 K리그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또 인정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팬들 관심은 진짜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하죠. 많이 그래도 아직까지 또 많은 팬분들이 네.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또 제가 처음으로 이제 프로 생활했던 FC 서울로 돌아왔는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해주시고 또 성원을 많이 보내주셔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열심히 끝까지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K리그 복귀한 지 벌써 3시즌째가 된 거죠? 거의 이제 세 거의 시즌 3시즌 가까이 된 네네네. 거죠? 네. 그렇죠. 근데 팬들 응원뿐만 아니라 따님도 응원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벌써 뭐 네.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들었는데 최근에는 경기 시작 전에 에스코트 퀴즈라고 해서 같이 아빠 손잡고 입장하는 모습도 봤는데 가족이 경기장에 이렇게 와서 종종 응원도 좀 하나 봐요. 자주는 안 오고요. 가끔 와서 이제 응원을 많이 하는데 이제 딸아이가 조금 경기를 볼 때 좀 네.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네, 긴장이 되나 봐요. 그래서, 아빠 경기 보면요. 네, 그래서 이제 경기를 좀 잘 못 보는데 이제 저번에는 같이 이제 경기장에 직접 와서 같이 저랑 이제 경기 그 입장할 때 저랑 같이 입장을 하고 한 번 더 하고 싶다고. 네, 하여튼 좋은 추억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딸 손잡고 입장할 때 좀 느낌도 새로웠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이렇게 어렸을 때, 아기 때 이제 제가 대표팀 그 100경기 출정식에 이제 같이 경기장에 들어갔고 이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제 손 잡고 들어갔는데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저도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그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인스타 SNS에 올린 거 보니까 따님이 아빠 40살까지 뛰라고 했다고. 네. 근데 그건 또 맞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네,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제 아빠가 이렇게 축구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뭔가 좀 더 이렇게 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제 아빠에 대한 좀 뭔가 바라보는 눈빛이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물론 이제 하면 좋겠는데 40살까지는 좀 너무 길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린 나이 때부터 뛰셨지만은요. 어느덧 올해 한국 나이로 34이십니다. 젊다면 또 젊은 거겠지만요. 저희 스포츠야 출연해주신 선수분들은 이제 한 살 한 살 좀 나이가 들수록 확실히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경기 한 후반 40분쯤 됐을 때는 네. 좀 힘드네 이런 느낌 안 드세요? 많이 들죠. 많이 들고 이제 확실히 이제 나이가 이제 경기장 안에서 이렇게 플레이를 할 때는 그게 이제 몸소 이제 제가 느끼게 되고 예전에는 내가 이걸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잘 안 되네 이런 좀 생각도 많이 들게 되고 그래서 경기할 때마다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에. 네. 그 안익수 감독, FC 서울의 안익수 감독에서는 보면 이제
가끔 출전 시간 배려도 좀 조정해 주시면서 좀 네. 배려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휴가도 네. 좀 다른 선수에게 좀 더 하루 이틀 더 주시고 네. 그런 게 좀 많이 도움이 되시나요? 네, 감독님께서 많이 이제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이제 제 성격상은 좀 이제 저는 운동을 많이 하고 개인 훈련도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축구 선수로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너무 많이 하면 몸에 무리가 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휴식을 이제 어린 친구들보다 더 많이 해주시고 이런 거는 너무 기쁜데 한편으로는 이제 내가 그 전에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항상 이루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걸 못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느낄 때가 조금 이제 있어서 뭔가 이제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 또 쉬어서 좋은 마음도 있고 네. 그런 마음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저 바라보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네. 와 진짜 날아다닐 때가 있는데 네. 이런 벌써 말할 때가 왔구나 싶기도 네. 해요. 개인적으로는 규성희 선수 17살, 18살 때 그때 K리그 데뷔할 때 곁에서 취재하면서 많이 모습을 봤던 게 좀 기억이 나는데 그때 돌이켜보면 정말 세월 많이 지났구나 뭐 이런 때도 좀 느껴질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그때 당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어떻게 플레이를 했고 어떤 경기들을 이렇게 했는지를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볼 때도 있어요. 네, 내가 어떻게 했지 어렸을 때는. 근데 이제 그걸 보게 되면 다른 선수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하고는 다르다. 네, 지금하고는 완전 다른 선수니까. 그래서 나한테 저런 시절도 있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립기도 하고요. 네, 그립기도 하고 또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때보다는 뭔가 이제 좀 더 노련미가 더 있게 된 그런 경우인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런 뭐 그리운 시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정리하는 의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선영의 프로필. 자, 기성용 선수 2006년 17살 나이로 K리그 FC 서울에 입단, 센세이션한 활약을 펼쳤고 절친인 이청용 선수와 함께 쌍용으로 불리며 일약 한국 축구의 보물로 떠올랐습니다. 대표팀 주장으로 2015년 아시안컵에 나서서 준우승,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출전했습니다. 자, 정말 길고도 대단한 프로필이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한국 축구 빼기 기성용은 0이다. 자, 한국 축구에서 기성용 선수를 빼놓고 논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걸어온 발자취 이렇게 쭉 들여다 보셨는데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멀리 왔네요. 멀리 왔다고 느껴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실 이제 또 방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많은 기억들이 좀 새록새록 나는 것 같고 좋았던 순간도 있었고 또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는데 정말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상당히 저는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축구 선수로서 사실 어렸을 때는 그렇게까지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무대들을 누빌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기분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이 좋았던 기억, 힘들었던 기억 말씀하셨는데 자신에게 가장 찬란했던 역사 그리고 아니면 뭐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뭐 좀 프로필 됐다 보니까 생각난 지점이 좀 있었을까요? 한 19살, 20살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뭔가 좀 패기가 있었고 경기장 안에서 이제 좀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물론 정말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소속팀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형들을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형들을 많이 의지하면서 이제 좀 거침없이 플레이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부담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때가 가장 좀 재밌고 즐거웠던 기억이 있었고 특히 이제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첫 월드컵이었는데 이제 16강 원정 첫 16강을 그렇죠. 진출하는 그때의 모습이 좀 많이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부터는 또 소속팀 FC 서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C 서울 현재 K리그 1 중에서도 파이널 B, 즉 하위 그룹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아쉽게 이 상위 6강에 들지 못했거든요. 저희가 어쩌다 보니까 처음부터 좀 뼈 때리는 말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는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2년 반 한국에 돌아온 지 2년 반이 됐는데 사실 올해는 상당히 저 역시도 기대가 컸고 저 역시도 이제 올해는 뭔가 작년하고 다를 거라고 분명히 예상을 했고 뭐 아마 뭐 FC 서울 팬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 상위권에 올라가지 못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많이 아쉬운 시즌이 되고 있고 팬들도 아마 많이 좀 아쉬워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FC 서울이 K리그에서 역대 6차례 우승한 명문인데 3년 연속 아쉽게도 이 파이널 A 6강 진출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자존심이 많이 상할 것 같은데 좀 선수로서 진단을 해보자면 어떤 원인이 좀 있었을까요? 일단 뭐 이게 사실 뭐 어떤 특정한 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3년 연속 좀 상위권에 도전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선수로서도 상당히 많은 생각을 갖게 되고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단과 선수가 어떻게 해야 상위권에 우리가 갈 수 있을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마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팀이 다시 어떤 정상 궤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철학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거고, 그다음에 선수 구성도 중요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감독님도 중요할 거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좀 하나가 돼서 과연 FC 서울이 이제 지난 3년 동안 뭐가 문제였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이제 계획을 가지고 실행에 옮겨야 저희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말은 쉽죠. 말은 쉬운데 과연 이거를 이제 올해가 끝나고 어떻게 다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저는 그 6위 전후 순위를 유지해서 6강에는 가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 상하이로 나뉘는 그 스플릿 라운드 들어가기 직전에 좀 승점 획득을 많이 하지 못하면서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길 수 있는 경기에서는 비기고 또 비길 수 있는 경기에서는 좀 졌던 게 제 스스로는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어떤 경기가 좀 제일 아쉬웠고 이거 이때 조금만 잘했으면 좀 더 잘 됐을 것 같은데 했던 그런 네. 순간들이 있을까요? 많았던 것 같아요. 올해는 많았고요. 생각해 보니까 한 6번 정도 저희가 충분히 상위권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못 올라갔던 그런 기회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아쉬운 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수원 FC와의 경기가 가장 좀 아쉬움이 남고요. 그렇죠. 이제 종료 거의 끝나기 거의 다 끝났는데 맞아요. 끝나기 바로 직전에 이제 골을 먹고 2대2로 비겨서 어쨌든 이제 거기서 이 승점 3점을 따지 못한 게 가장 좀 올 시즌에 좀 타격이 있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뭐 6경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쭉 돌이켜 보니까 승점 그런 한 10점에서 한 이 정도는 놓친 경기들이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아쉽게. 뭐 이런 일로 어쨌든 지난 8월에는 맡고 있던 FC 서울 주장직을 자진해서 내려놨습니다. 후배인 나상호 선수에게 주장직을 넘겨줬는데 선수도 어떤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좀 말씀하셨고 뭐 팬들이 좀 울림을 줬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일단은 이제 제가 그 대표팀 주장을 처음 맡았을 때가 26살이었던 것 같아요. 2014 브라질 월드컵 때였나요? 2015년도에. 15년이었나요? 네. 그래서 25살 때였는데 사실 그때도 어린 나이였죠. 어린 나이였는데 이제 어떤 그런 책임감을 맡게 되니까 이렇게 경기장 안에서도 그렇고 경기장 밖에서도 이렇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모습들이 달라지고 축구를 대하는 태도도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더 어린 친구들이 제가 주장을 하게 되면 이제 다 성룡이 형이 하겠지, 뭐 성룡이 형이 해주겠지, 이제 이런 이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벗어버리고 이제 어린 친구들이 그런 주장이나 부주장직을 맡았을 때 좀 더 책임감을 갖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특히 이제 나상호 선수는 지금 현 대표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상호가 좀 더 팀의 보탬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감독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제 주장직을 내려놓게 됐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조금 내가 괜히 애들한테 부담을 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과가 났었으면은 네. 이게 참 좋았을 텐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상위 스플릿에 못 갔으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네. 다시 주장. 아니.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주장 자리가 책임감이 좀 막중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좀 홀가분하다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근데 사실 제가 하는 역할은 팀에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주장이건 주장이 아니건 고참으로서 제가 하는 역할은 똑같다고 봐요. 결국에는 이제 그라운드에서 이 주장띠를 차고 뛰냐 안 뛰냐의 그 차이인 것 같은데, 그냥 여기 팀 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부담이고,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제 많은 팬들에 대한 기대치도 어떤 선수보다도 더 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FC 서울이 이제 그 동안에 좀 많은 부침을 겪으면서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아마 많은 팬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주장이 아니어도 지금 팀에 있는 것만으로도 좀 부담이 많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보니까 그래도 그라운드에서는 주장직을 벗어선 적으로는 좀 더 바뀐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 과감 플레이를 더 하고, 뭐 심판한테 적극적으로 좀 어필하는 모습도 보이고, 뭐 선수단에는 또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착한 선수 필요 없어, 좀 적극적으로 해, 뭐 이런 말까지 했던데, 좀 많이 변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뜻에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변하게 된 건가요? 일단은 이제 뭐 축구라는 경기가 어쨌든 11명이서 이제 그라운드 안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경기잖아요. 그래서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만, 근데 이제 FC 서울의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다 착해요. 정말 다 좋은 사람들이고, 좋은 후배들이고, 정말 착한 후배들이고,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경기장 안에서는 이제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로 내가 어떤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좀 약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비가 왔을 때 그런 고비를 못 넘긴다든지, 그리고 이제 상대가 강하게 나왔을 때 우리가 그 강한 부분을 제어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제 생각에는 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선수들한테도 그런 거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게 그 사람의 성향이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좀 이기적이고 거칠게 해야 된다. 그렇죠. 예. 저는 뭐 어쨌든 상대를 이겨야 내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우리 팀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때로는 뭐 좀 어떤 그 퇴장 안 받는 선에서 거칠게 할 필요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제 팀이 어려울 때 좀 그런 치고 나가는 그런 힘이 좀 부족하긴 한 것 같아요. 네. 예. 뭐 팬들이 얘기하는 어떤 꾸역승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게 좀 부족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팀 강화를 위해서 에이전트 역할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시즌 중반에 황인범 선수 영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또 나섰다고도 들었는데, 네. 아니 이럴 거면 거의 부업을 스포츠 에이전트로 하나 더 하셔야겠어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좋은 선수가 이제 팀에 오게 되면 저 역시도 상당히 힘을 당연히 받고 같이 이제 플레이를 하면서 같이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좋은 선수가 오기를 항상 저는 바라고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뭐 당연히 이제 제가 가장 아끼는 후배고 대표팀에서도 함께했던 후배였기 때문에 인범이가 좀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고. 네. 네.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인범이 입장을 당연히 저는 존중하고요. 뭐 당연히 선수로서 야망을 갖고 꿈을 갖고 해외에서 뛰는 거는 당연한 목표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긴 해요. 인범이가 조금 더 남아 있었으면 어땠을까. 네. 좋았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래도 처음에 그 황인범 선수 영입했을 때 뭐라고 하면서 좀 설득을 했는지 궁금해요. 전화로? 네, 형 좀 도와줘라. 뭐 이런 거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 이미 설득 당했던데요. 네, 구단하고 얘기가 일단은 잘 됐던 것 같고 근데 저는 사실 긴가민가 했어요. 네, 정말 인범이가 올까? 근데 이제 인범이랑 왜냐하면 너무 또 부담을 주면 이제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은 이제 어떤 선배가 저한테 계속 그런 부담을 주면 너무 또 부담이 되니까 일부러 처음에는 연락을 안 했는데 나중에 이제 마음이 많이 이제 FE 서울 쪽으로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뭐 크게 제가 할 일은 없었고 그냥 이제 같이 와서 뛰었으면 좋겠다. 정말 너가 오면은 큰 팀의 힘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죠. 네. 세기를 박으셨네요. 그쵸.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인범이가 팀에 오게 됐어요. 네. 예, 그런데요, 이 FE 서울 같은 경우에 좀 파이널 A 진출 실패를 하긴 했지만 경기 내용만 놓고 보면 사실 K리그에서 가장 재밌게 경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팬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후방 빌드업부터 뭐 높은 볼 점유율 그리고 뭐 강력한 압박 그리고 아기자기한 패스 게임을 하면서 뭐 안익수 감독의 이름을 따서 익스볼 이렇게 명명되기도 했는데 익스볼이 어쨌든 뭐 결과는 잡지 못했어도 어떤 경기 내용에 대한 그건 팬들한테 좀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경기 내용에 대한 자부심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작년 후반 이제 감독님 오시고 후반기부터 이제 경기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상대 팀들도 상당히 껄끄러워한다는 거를 느끼게 됐고 이제 올 시즌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즌 초반에는 사실 많은 정말 이길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많이 만들었고 이제 결국 이제 그거를 결과로 얻지 못해서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감독님 오시고 사실 정말로 좋은 이제 정말 꼴찌에서 정말 7위로 마무리를 하면서 희망을 많이 가졌고 올해도 이제 경기를 하면서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부상 선수들이 너무 갑자기 많이 나오는 게 저는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주축 선수들이 많이 이제 빠지다 보니까 어떤 이제 그런 주축 선수의 그런 공백 부재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컸었고 그래서 이제 어린 친구들이 이제 경기에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어린 친구들도 사실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친구들이 짊어지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큰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어린 친구들이 해야 되고 이끌어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좀 베테랑이나 이제 어느 중고참 이 친구들이 조금 더 팀에 활약을 해야 되는데 이제 부상으로 나가 있고 그 자리를 어린 친구들이 이제 메꿔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크게 바라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였다. 이르고 좀 부담이 있었고 아직 이제 어린 친구들이 저는 그 정도까지 준비가 돼 있지는 않았었고 그게 이제 그 친구들한테 이제 좀 미안한 것 같아요. 저 주장을 하면서도 이제 많이 다그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뭐 좋게도 얘기하고 많은 얘기를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많이 미안했고 그래서 그런 부상적인 부분이 저는 가장 좀 올 시즌에는 좀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제대로 전력을 펼칠 기회가 사실 많이 없던 거였죠. 부상 때문에 많아서. 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요, 이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그래도 익수볼 대신에 실리축구 아니면 뭐 질식수비 뭐 이런 걸 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바로 저희 시그니처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바로 X 질문!
익수볼, 때로는 포기해야 된다. 하나, 둘, 셋. X. 네. 계속 해야 된다. 네. 아니, 비슷한데요. 뭐 저는 그러니까 실리 축구를 하든 뭐 어떤 축구를 하든 저는 그 팀의 철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그 팀의 철학이 역습을 주도하는 축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능동적인 이제 주도를 공격적인 이제 축구를 하는 건지 저는 일단은 팀의 철학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철학 안에서 어떤 이제 경기가 안 됐을 때는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조금씩 변화를 주는 거는 저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철학 자체를 한꺼번에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모든 것들을 바꾸기에는 이 선수도 그러면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FC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이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감독님들도 많이 변하고 선수들도 많이 변했는데 이제 그런 철학이 없을 때 이제 다시 새로운 감독님이 오시면 또 새로운 철학을 가지고 또 새로운 선수들을 데려오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팀의 철학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철학 안에서 뭔가 우리가 이제 실패를 하고 이제 잘못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안에서의 변화는 저는 충분히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X긴 X인데 네. 조금 애매한 X이긴 한 것 같아요. 네. 7대3, 6대4 뭐 이런 네. 거.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 안익수 감독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 안 감독이 기성용 선수한테 처음 봤을 때 성룡형 이렇게 부른 걸로도 화제가 많이 됐었어요. 존중의 의미를 담았다라고 본인도 설명하셨는데 성룡형이라고 감독님이 선수한테 부르면은 편안한가요? 아니면 어떨 땐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어떤가요? 부담스럽죠. 네. 감독님께서 또 이렇게 존중을 해주시는 만큼 또 그라운드에서 보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올 시즌에는 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팀적으로도 그런 보답을 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무거운 것 같고요. 감독님의 그런 또 저에 대한 리스펙트가 어떻게 보면 이제 훈련장에서도 그렇고 경기장에서도 부담은 되지만 더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좀 마음가짐을 다시 갖게 되는 것 같고 근데 아직도 어색하긴 해요. 네, 아직도 어색한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면은 네.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어색할 때 그냥 익수형 이러면 안 돼요? 여기는 외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잉글랜드 스타일. 외국에서는 가능하죠. 어. 네, 외국에서는 사실 문화적으로도 뭐 감독님하고 되게 서스럼 없이 되게 얘기도 많이 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좀 불러주는 게 좀 더 좀 자연스럽고 받아들이기 좀 더 수월할지요? 예를 들어 감독님 저를요? 네. 그냥 제 이름으로 부르시면 성룡아. 그냥. 네. 그러면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아까 아쉬웠던 순간으로 수원FC와의 대결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또 수원FC 하면은요 이 펄펄 나는 이승우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대결 때 보면은 막 경기 중에 서로 막 엉키고 막 서로 볼을 지키고 뺏고 막 눈싸움 하고 막 정말 진짜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톡톡 튀다 못해 거의 터질 것 같은 이 이승우 선수 선배로서 봤을 때 어떤 선수인가요? 이제 승우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던 선수고,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이제 워낙 어렸을 때부터 좋은 능력을 가지고 이제 바르셀로나라는 정말 세계 최고의 명문 유스팀에서 이제 자란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실력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도 뭐 K리그에서도 정말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 저는 승우 같은 캐릭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당돌하고 또 경기장 안에서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고 물론 이제 그런 승부욕들이 때로는 뭐 문제를 만들기도 하지만
이제 저는 승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선수인지 잘 알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많이 좀 귀여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경기장 안에서는 그 승우도 이제 승부욕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저랑도 몸싸움도 많이 하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라운드 안에서는 그런 거는 충분히 다 허용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승우가 돌아왔지만 저는 또 승우가 언젠가는 다시 유럽 무대로 다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아직 너무 여기서 있기에는 너무 어리고 또 승우가 이제 해외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승우가 이제 해외로 좀 나가서 지금의 어떤 모습들을 해외에서 보여준다고 하면 더 훌륭한 선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한 착한 선수는 필요 없다 이승우 선수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저는 그런 캐릭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이 어쨌든 수원 FC를 좀 끌어내려야 지난해하고 동일했던 7위 정도는 이제 올 시즌 마감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수원 FC하고 경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마무리하려고 좀 이승우 선수하고도 한번 뭐 대결도 하고 할 텐데 뭐 선전포고랄지 한번 뭐 날려주시죠 한번. 아니 뭐 보니까 마지막에 경기를 하더라고요. 수원 FC랑 마지막 경기인데 이제 미리 이제 그 전에 정리를 다 해놓고 네, 가벼운 마음으로 수원 FC를 상대했으면 좋겠어요. 네. 가벼운 마음으로 또 해야 플레이도 더 잘 나올 것 같고 이제 승우랑도 뭐 올해 이제 사실 1승 1무 1패였던 것 같아요. 딱 맞네요. 네, 예. 수원 FC랑 그래서 마지막에 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고 선의의 경쟁을 승우랑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K리그 말고 FA컵도 사실 남아 있습니다. 우승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는데 따져보니까 기성용 선수가 FC 서울에서 우승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잉글랜드에서는 뭐 리그컵 우승도 했었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여러 번 뭐 여러 대회 우승했는데 서울에서 우승이 없어서 올해 더 FA컵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우승도 좀 간절할 것 같긴 해요. 엄청 간절하죠. 리그를 어쨌든 좀 좋은 모습으로 치러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좀 욕심이 많이 나고 물론 FA컵 우승에 대한 그러니까 우승 트로피를 드는 거에 대한 당연히 욕심도 있지만 올 시즌에 마무리를 좀 잘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네. FA컵도 우승하면 또 내년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도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또 네. 팀에 대한 또 팀에서 좀 더 동기부여도 되는 차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네, 팀도 이제 아무래도 조금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아시아 대회 성적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도 이제 사실 점점 1년이 지날수록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래도 FA컵을 우승을 하면 그래도 이 FC 서울 소속으로 이제 우승컵을 들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약간 조급한 마음들이 좀 사라질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저 역시도 조금 그런 조급한 마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우승 이야기뿐만이 아니라요. 또 아무래도 베테랑이신 만큼 국내 축구계에 또 메시지도 많이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K리그 아니면 또 우리나라 축구 문화에 어떤 것들이 좀 바뀌면 좋을지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축구 문화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축구가 거의 전쟁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이 경기장 안에 들어가면 팬들의 그런 어떤 응원이 심지어 이제 경기 결과가 안 좋았을 때는 이제 홈 팬들인데도 이제 뭐 선수들한테 야유를 하고 뭐 정말 윽박지르기도 하고 욕도 하고 근데 이제 잘할 때는 또 정말로 막 이 정말 세계 최고의 선수처럼 대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뭐랄까 선수들이 긴장감을 계속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치열하고 조금 더 처절하게 이제 선수들이 경기를 준비하고
이제 그런 거에 오는 부담감도 느끼면서 이제 선수들이 성장하고, 근데 이제 한국은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이제 문화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뭔가 조금 더 그런 치열함들이 저는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야 이제 선수들도 더 많은 긴장감과 그런 치열함 속에서 자기가 성장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축구장에 더 찾아오시고 더 좀 열정적으로 이렇게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뭐 사실 여러 가지로 물론 이제 어떤 뭐 유럽에 있는 게 다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한국에 있는 어떤 좋은 것들도 좋은 문화들도 계속 지켜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어쨌든 선수들이 항상 경기장 안에서 최고의 실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저는 계속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성용 선수 절친하면 제주의 구자철 선수가 가장 떠오르는데 오랜 기간 해외 무대에 뛰다가 올해 구자철 선수도 복귀를 했어요. 네. 근데 이 K리그 그라운드 컨디션도 그렇고 게임 플랜 수립도 뭐 선수들이 유럽에 있을 때와 또 국내하고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 좀 공유도 많이 했죠. 네, 뭐 저철이랑 항상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그 친구야 이제 워낙 또 발이 넓은 친구라 저랑은 다르게 이제 발이 넓고 이제 사교성이 좋은 친구여서 이제 정말로 한국 축구를 위해서 조금 일을 할 수 있는 저는 친구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같은 동기고 또 같이 이제 대표팀을 하고 같이 이제 해외에서 이제 경험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공통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앞으로 이제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어떤 축구 선수로서의 날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건지 그런 얘기를 많이 요즘에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얘기 좀 나누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축구 은퇴하면 뭐 할 거냐, 네. 어떤 식으로 일을 할 거냐, 뭐 지도자냐 행정가냐 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뭐 애들 얘기도 많이 하고 자녀 얘기들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친구랑 전화를 하면 이게 끊기지가 않아요. 한두 시간 할 것 같아요. 네, 계속 네, 길어져요, 계속. 네. 또 유명한 투머치 토커시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오면은 아마 방송 안 끝날 거예요. 네. 네, 또 말씀하신 대로 구자철 선수 정말 독일에서 쌓은 인맥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발 OX 질문. 그래도 유럽 선수 관계자와 나도 연락하고 지낸다. 하나, 둘, 셋. 오, 어떤 선수들이랑 아니면 어떤 관계자들이랑 하고 계시나요? 그냥 제가 이제 같이 생활했던 선수들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요. 이제 또 감독님들하고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 이제 자철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철이는 정말 모르는 이 사람들한테도 가서 맞더라고요. 네, 네. 가서 친한 척하고 맞아요. 막 네. 예, 그런 걸 되게 잘하는 친구라 저랑은 이제 약간 좀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다른데, 근데 뭐 앞으로 이제 그 자철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저보다는 이제 자철이가 그런 쪽에서는 더 영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저도 이제 뭐 제가 같이 뛰었던 선수들이나 제가 그동안에 뛰었던 팀들의 어떤 관계자분들이나 이제 연락을 하고 있지만 뭔가 이제 자철이가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을 더 잘 활용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근데 저는 뭐 지성이 형이 있으니까요. 네, 지성이 형은 활용하겠다. 지성이 형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저 그렇군요. 네. 이 개인적인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올해 좋은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올해 초에 국제 구호 개발 NGO 월드비전에 무려 20억 원을 기부해서 모두를 정말 놀라게 했습니다. 이거 일시금으로 한 번에 기부한 건가요? 거의 그렇다고 봐요. 거의 네, 야, 현찰로. 네, 예. 네. 그래서 지금 힘듭니다. 힘들다. 지금 많이 힘들고요.
예전부터 이제 월드비전하고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같이 일을 많이 했고요. 이제 그동안 많은 또 사업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까를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장기적으로 제가 이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기부를 하면서 여러 또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뭐 축구 꿈나무들을 위해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제가 해야 될 본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정말 이제 기부를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 제가 진짜 돈이 엄청 많은 줄 알아요. 많지 않아요? 아니요. 빌딩이 두 개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예. 전혀 아니고요. 예, 사람들이 이제 연락이 와서 뭐 되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중국에 오퍼가 왔을 했죠? 때도 예. 이제 여러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이제 돈을 포기를 했었는데, 무슨 연봉이 100억을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 들렸던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제가 거기 갔었으면은 은퇴가 아마 더 빨라졌을 거예요. 월드비전 한 100억씩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때는 하여튼 이제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사실 좀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때 많은 깨달음이 있었는데 이 돈의 힘이 엄청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진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면서 앞으로도 많이 베풀어야겠다.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런 큰 금액을 기부를 하게 됐고, 그래서 앞으로도 뭐 제가 축구 선수가 끝나는 뭐 죽을 때까지 항상 그런 신념은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뭘 어떻게 해서 도움을 줄지를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지금 엘리트 축구단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또 선한 영향력 펼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또 어느 정도 추상적이지만 구상해 놓은 것들이 있을까요? 또 다른? 예. 이제 어쨌든 제가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축구 이 꿈나무들에게 어떻게 좀 많이 베풀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되고요. 또 이제 또 항상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제 좀 아픈 친구들 있잖아요. 아픈 어린이들이 좀 많이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쪽을 밸런스 있게 좀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 너무 많아요. 네,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별력 있게 제가 이제 잘 상의를 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요 이 축구 대표팀 관련 얘기는 웬만하면 하기 싫다고 하셨었는데, 그래도 후배 선수들한테 좀 부담이 된다 이런 이유로 좀 꺼르셨는데 제가 안 할 수가 없죠 또. 네. 이 짐을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드릴게요. 네. 올해 11월에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는데 축구 대표팀 뭐 지난번에도 소집되고 경기 좋은 경기 했는데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상당히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제가 예전에 대표팀에 있었을 때 상당히 이제 그런 선배들이 이제 대표팀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상당히 서운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은 이제 그 자리가 얼마나 고독하고 힘든 자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얘기를 해도 이제 사실 뭐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그 자리에 있어본 사람들은 얼마나 거기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인지를 알고, 그리고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항상 대표팀 얘기가 나오면은 좀 상당히 말을 조심하게 되고, 제가 이제 그 상황과 이 친구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때는 사실 너무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못하고 있으면 아예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최종 예선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진출해서 이제 본선에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멤버를 보더라도 그 전에 대표팀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활약을 해주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나 이제 이 팀이 4년 동안의 어떤 좋은 그런 조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기대가 많이 돼요.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이 되고, 물론 이 월드컵이라는 무대가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충분히 저는 이 선수들이 부상만 없다고 하면 뭔가 좀 지난번하고 좀 다른 결과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 바람이 좀 잘 이루어져야 네. 네, 그러면 당연한 답변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돌발 OX 질문. 네. 축구 대표팀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오를 수 있다. 하나, 둘, 셋. 잠깐. 중립은 뭔가요? 네, 중립은 예. 50대 50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이제 이번 대표팀이 이제 기대가 되는 이유는 어쨌든 이 월드컵을 경험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는 게 저는 엄청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 월드컵 나가는 선수와 월드컵을 경험해 본 선수가 느끼는 그 느낌은 되게 다를 수밖에 없고, 저도 이제 처음 나갔을 때랑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많이 달랐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현 멤버 어떤 능력이나 조직력적인 부분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상대도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강한 팀들이잖아요. 뭐 우루과이도 마찬가지고 포르투갈도 마찬가지고 가나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래서 저도 되게 궁금해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최근 몇 년 동안에 가장 좋은 이 스쿼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스쿼드로 이 세계적인 팀들하고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고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50대 50이라고 제가 얘기를 아쉽네요. 합니다. 월드컵 문어 되실 수 있었는데. 저는 사실 네. 이게 아니라 좀 8강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줄 알았어요. 신중을 기하셨어요. 네. 네. 괜히 또 8강 갔다고 했는데 네. 어쨌든 이 월드컵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사실 저번에 이제 독일을 이길지 누가 그렇죠.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어떤 분위기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첫 경기가 이제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머지 경기들은 또 많이 변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기성 선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래도 대표팀 주장을 오랜 기간 했고요. 지난번 월드컵까지 했기 때문일 텐데, 2019년 아시안컵을 끝으로 이제 대표팀 주장을 내려놓고 손흥민 선수에게 주장 완장을 넘겨줬잖아요. 손흥민 선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거예요. 진짜로 말할 수 없이. 혹시 후배고 가장 친한 후배이기도 한데 손흥민 선수한테 한번 이렇게 좀 당부의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뭐 얘기할 게 있을까요? 일단은 에이스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선수고 한국 축구의 어떤 많은 그런 팬들이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담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얼마나 클지는 모든 분들이 다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참 신기한 게 흥민이가 그런 부담을 안을 때마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어쨌든 그런 세계적인 무대에서 그런 부담을 안으면서도 그렇게 활약을 펼칠 수가 있는데, 이제 대표팀에 왔을 때는 더 부담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이제 포커스가 어떻게 보면 흥민이한테 맞춰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이게 월드컵을 나갔을 때도 뭐 많은 이제 외신 기자들이나 뭐 많은 이제 해외에서의 바라보는 시선들이 이제 흥민이를 다 주목을 할 텐데, 저는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흥민이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큰 경기에 뭔가 항상 이 골을 넣어주고 승리로 이끌어줬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에서도 아마 흥민이가 좀 힘든 상황에서 저는
팀에게 꼭 좋은 선물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옆에 있는 선수들도 이제 흥민이와 같이 이제 함께 하나가 돼서 저는 이번에는 꼭 정말로 뭔가 이 국민들에게 좀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 이렇게 한국 축구의 대들보라고 불리는 기성용 선수와 아주 알찬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저는 안 보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끝으로 우리 축구 팬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항상 뭐 응원을 해주시고 또 그라운드에서든 그라운드 밖에서든 언제나 또 힘이 돼주신 팬들에게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라운드에 또 서 있는 시간에 또 팬들에게 또 큰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FC 서울뿐만 아니라 또 한국 축구 대표팀 또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한국 축구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포츠 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